진료실의 박선생 59번째 이야기 립싱크입니다. 생소한 질환이지만 비뇨기과 영역에 신경이습 방광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비뇨기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내과, 신경과 등이 관련된 질환이지만 어느 과도 신경이습 방광 환자를 진료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소변이 문제가 되는 질환이지만 비뇨기과 의사들도 신경이습 방광을 전공하는 선생님들을 제외하고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치료가 잘 안되는 병이고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리 치료를 잘해줘도 환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광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은 크게 불안정성 방광과 신경이습 방광이 있습니다. 불안정성 방광은 방광에 어떤 자극 없이 소변을 자주 보거나 자극 증상이 나타나는 병으로 오래된 감염, 정신적 불안 등이 방광 자체의 문제와 결합되어 오지만 신경계 쪽에 문제는 없습니다. 불안정성 방광에 비해 신경이습 방광은 방광의 문제보다는 방광상의 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질환입니다. 뇌출혈이나 척추질환, 추락, 교통사고에 의한 척추 손상, 신경의 마비 등에서 옵니다. 그래서 신경이습 방광은 신경이 다시 정상화되기 전에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경은 한번 망가지면 정상화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경이습 방광으로 진단이 되면 평생 방광 기능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고 기능 부전에 의한 합병증으로도 고생하게 됩니다. 배뇨를 관장하는 중추는 척추의 부교감 신경인 골반신경과 교감신경인 하복신경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소변을 보기도 하고 방광의 소변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 신경 중에 하나가 망가지거나 혹은 두 개가 모두 기능을 못하면 소변을 보는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소변의 저장 장애가 나타나거나 소변의 배출에 장애가 나타납니다. 손상된 부위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신경이습 방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경이습 방광의 종류로는 비역죄성 신경이습 방광, 반사성 신경이습 방광, 자율성 신경이습 방광, 지각마비성 신경이습 방광, 운동마비성 신경이습 방광 등이 있습니다. 신경이습 방광은 신경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연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학문이고 치료 잘 안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대학병원의 비뇨기과 전문들 중에서도 극소수만 이 학문을 전공으로 택합니다. 개인의원에서는 이 질환의 진단과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질환 자체를 외면하거나 대학병원으로 전환시킵니다. 나의 진료실에 방문한 환자 중에 방광염, 신우신염, 질염이 있어서 자주 진료를 보러 오는 25세의 유흥업소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직업적으로 성적 접촉이 많아서 다양한 종류의 질염, 임질이 자주 걸려 치료를 받으러 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역시 병원에 와서 질염 치료를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이완성 신경이습 방광이 뭐예요? 이완성 신경이습 방광이요? 왜요? 알고 싶어서요. 이완성 신경이습 방광은 꼬리뼈나 그 근처를 다치거나 종양이 생기면 그 주위를 지나는 운동 감각신경이 다치게 되어서 소변 보기가 힘들어지고 감각이 떨어져 유의가 없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방광에 잔류가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합병증이 생기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신우신염이 걸리는 것도 그 이유인가요? 예, 그런데 신경이습 방광에 대해서 어떻게 아셨어요? 나는 차트에 여기저기를 찾아봤지만 환자의 과거 병력에서 신경이습 방광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는지 찾아보았으나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오래 다녔는데 말씀을 안 드렸네요. 연세가 3년 전에 서울에서 유흥업소에 다닐 때였습니다.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고 나서 술에 만취되어서 홧김에 연립주택 3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떨어질 때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엉덩이로 먼저 떨어져서 골반뼈가 부러지고 척추에 압박골절이 생겼습니다. 몇 달간 치료를 하여서 척추 엉덩이 뼈는 괜찮아졌으나 소변이 잘 안 나오고 계속 요로감염이 생겨 자주 신우신염이 걸렸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요역당 검사를 했더니 이완성 신경이습 방광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는 신장에 합병증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복부 초음파 검사로 방광과 신장의 상태를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홍팟은 괜찮았으나 방광에 잔류가 200cc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잔뇨를 없애기 위해서 소변을 볼 때마다 배를 주먹으로 쳐서 방광에 잡아주라고 했고, 그래도 방광에 잔뇨가 너무 많이 남으면 요로감염이나 신우신염 등의 합병증이 많이 생기므로 나중에는 하루에 몇 차례씩 소변을 뿜어내야 된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환자는 가끔 내원하여서 잔뇨를 측정하고 소변 검사를 했고 질병 검사도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환자가 심각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기 감각은 언제 돌아오나요? 감각이라뇨? 추력해서 다친 후 요의도 없지만 항문주의와 진출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되기도 합니다. 예.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같이 없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그럼 전혀 감각이 없었을 텐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일은 어떻게 하셨어요? 감각은 전혀 없지만 손님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고 소리를 질렀어요. 가끔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의심을 받기도 했지만